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입니다.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동시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조정인데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분수령은 네. 지나고 나면 그때가 꼭지였다라는 네. 걸 사실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쵸. 그 중간중간 어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 기대를 갖고 있는데 결국 주가는 펀더멘털,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실적은 튼튼한 겁니까? 여기서 또 상투적인 얘기지만 항상 나오는 얘기죠. 예, 이제 주가가 막 가다가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되면 조정의 빌미를 찾습니다.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한 세 번째 같아요. AI 관련된 얘기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나온 모든 얘기들이 다 하락하게 빅테크가 하락할 때 그러면 올랐던 이유는 AI 때문에 올랐다. 빠지는 이유도 AI 때문에 그렇다. AI가 지금 저희한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어떻게 작동해서 솔직히 지금 투자 기간이고 학습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인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핸드폰이 아니면 스마트폰이 뭐 다른 스마트가 인기가 있어서 저희가 차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트렌드가 맞춰가니까 움직이는구나라고 하는데 안 보이다 보니까 계속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는 AI 투자 그렇게 한다는데 돈 벌 수 있어? 라는 것부터 또 업체들은 또 달라요. 시장의 시각은 그렇게 보는데 업체들은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못하게 되면 나 10년 뒤에 뒤쳐져서 우리 회사 망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기조인데 거기 상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또 주가가 많이 올랐고 거기서 하락하는데 의문이 갖게 되면 팔게 되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은 미국 시장에서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섹터별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좀 금리 인하기를 맞이하면서 나오는 수혜는 섹터들 그런 것들에 좀 챙기고 근데 이쪽이 많이 오르니까 비중 덜고 그쪽 사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딱 한 단어로 네. 버틴다인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네. 자, AI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라는 게 몇 년, 한 2, 3년에 걸쳐서 그렇죠. 결과가 나오는 건데 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결과를 나오는 걸 보고 투자할 거냐. 네.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반영해서 직접 투자를 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2, 3년 동안의 그 시간이 버티는 시간입니다. 네. 자, 그 버티는 시간이 지금처럼 높은 금리에서는 조금 힘든데 네. 이젠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그게 금리가 5%에서 막 0%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5에서 4가 되든 4에서 3이 되건 너무나 미미하다. 네. 그래서 금리는 영향이 없을 거다. 어떻게 좀 보세요? 금리의 영향과 기업들의 내용들은 또 기업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피부적으로는 많이 와닿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물론 이제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있는 자금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다 보니까 뭐 큰 걱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입장 쪽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가 되게 민감하죠. 그런 쪽에서 아직 그렇게 우리는 잘할 수 있는데 자금 조달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5% 있다가 뭐 4.7, 4.5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야? 라고 숨통이 트이는 구간이 지금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면 올해 탄력 계수는 더 좋아지겠죠.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그런 쪽이 확인되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 또 많이 빠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 라고 하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뭐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도 물론 고객들의 그 단가를 올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쪽에서도 좀 시장이 관심을 갖는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전에 워낙 한 2주 얼간 사이에 조정이 심하다 보니까 네. 자, 이 조정을 버틸 수 있는 것인가? 버틴다면 과연 금리가 인하하는 시기에 우리는 조금은 숨통을 쉴 수 있는 것인가?가 좀 중요해서 한번 제가 뒤집어서 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AS 들어갈까요? SK하이닉스. 네.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실적이 나오면 정말 좋은 겁니까? 뭐 네. 삼성전자도 저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여쭈지만 삼성전자요. 예. 엔비디아 통과하면 정말 주가에 좋은 겁니까? 라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SK하이닉스 그렇죠. 실적 좋았는데요. 네. 과연 주가 좋을 겁니까? 라고 하면 살짝 빠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희가 보통 실적 발표하면서 기대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실적의 수치. 삼성전자가 좋다 보니까 눈높이가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아니라 그래도 잘 나온 실적인데 뭐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저희 눈높이는 여기가 있다 보니까 그 괴리가 한번 우르르 무너지는 걸로 한번 나왔었고 두 번째는 HBM과 함께 그래도 지금 시대의 대세인 종목인데
뭔가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붙었던 프리미엄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을 했다. 뭐 수치 상황으로도 뭐 무튼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높은 수치가 아니라 알고 있는 평이하게 했다고 하다 보니까 고민하면서 미국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 또 조정받는 흐름들과 함께 그냥 일단 차익 매물로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어차피 AI가 촉발돼서 나오는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바뀌어 있는 상황들인데 메모리 사이클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반짝 6개월 갔다가 그냥 빠지는 이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는 일정한 사이클을 보게 되면 지금 재고 소진되고 바닥을 찍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과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보통 2년 정도, 2년 반 정도까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한 반은 넘어서 어떻게 보면 한 3분의 2 정도까지 막 달려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시장에서 의문을 던집니다. 이거 다 온 거 아니야? 아니면 그만큼 수혜가 돼? 그리고 이제 실적이 돌아가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을 때 샀던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보여요. 그런 것도 같이 물리게 되면 이때가 항상 한 그 사이클 상의 한 3분의 2쯤 되게 되면 이런 손바뀜이 좀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 3분의 1 남은 구간 때는 주가가 상당히 세게 갑니다. 그 구간이 한번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는 안 돼. 외국인들이 팔아. 안 돼. 라고 하는 것만 보게 되게 되면은 사이클의 마지막 구간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강한 상승세를 놓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전략을 취하셔야 될지 잘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게 뭐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또 기간이 또 길 수 있으니까요. 네. 단 한 번의 롱텀한 반등세는 남아있다라는 것으로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얘기입니다. 네. 자, 간밤에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가 2.8% 전기비 연율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은 좀 수치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연율로 2.8%면 분기별로 한 0.7% 성장하는 거고 네. 그 월로 쪼개 보면 한 0.2% 정도 그렇죠. 성장하는 겁니다. 네. 월에 0.2% 적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이 큰 규모를 생각하면 고무적인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완화된 건가요? 이렇게 보니까 한국이 아쉽네요. 어제 나왔던 한국 지표는 고민하게 되는 거고, 근데 미국 지표 나오게 되는 거 봤었을 때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인 게 민간 투자 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되게 활발하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리쇼어링이 먹힌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나오면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나왔던 데이터 중에서 소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소비 쪽 의외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두 축만 본다고 하더라도 GDP 쪽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 게다가 또 이제 대선입니다. 대선이면 상반기에 거의 지출이 없던 정부 지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게 아마 어제부터 보니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은 솔직히 GDP 관련돼서 걱정은 안 하는 구간 같습니다. 워낙 그리고 또 대선 앞두고 났었을 때 그런 변화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아마 경기에 대한 얘기는 조금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지표봐야 될 거는 고용입니다. 고용 쪽에서 이제 좀 묵직한 모습들이 한 3개월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액션이 취할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GDP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료가 좀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세부 지표를 보면요. 네. 저는 세부 지표 보고 약간 좀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2분기 때 재고 증가율이 좀 네. 늘었고요. 순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재고가 늘었고 네. 미국의 순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수입은 다른 나라의 수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미국으로 가는 K푸드, K뷰티, 자동차, 반도체 지금은 좀 고전하지만 네. 미국이 왕창 수입하고 있다. 네. 우리 수출이 곧 시간을 지나서 실적으로 반영될 거다. 이렇게 네.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시죠. 그게 당연히 시장에서 반영되면서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나와서 시세가 한번 나오다 보니까 한번 그 다음에는 후속적으로 덜한데 항상 의문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K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부각받게 되면 추세가 이제 뭐 한 달짜리 정도가 이어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무조건 이제 차익 매물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뭐 새로운 거 없어? 라고 보다 보니까 저런 사실들이 잊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그 관련된 쪽,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진짜 아쉬운 게 왜 포드랑 GM을 따라서 같이 연결해서 현대차를 봐야 됩니까? 그보다 더 잘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묻혀서 글로벌 자동차 뭐 ETF 같은 경우 이거 안 좋으니까 한국도 팔어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 사실만 보고 자동차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좀 솔직히 마음이 아프죠. 네, 그런 쪽에서 잘하는 국내 쪽에서는 좀 다른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이제 좀 서서히 좀
시장 안정받게 되면은 다시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질문할 게 참 많은데 시간이 좀 야속하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승전 이제 대응입니다. 네. 자, 주주 환원제, 뭐 밸류업 프로그램 뭐 이런 얘기 많은데 네. 최근에 핫 이슈는 이제 금투세에 관련돼서 여야가 뜨겁게 맞붙은 것 같습니다. 네. 가닥은 약간 금투세 폐지 아니면 이연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관건은 뭐 주식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증시 반응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제는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서 이제 11월 달그 월말까지 해서 이제 국회까지 넘어가는 데는 결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과정 쪽에서 솔직히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입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쪽에 가깝죠 지금요. 보니까 또 어제도 그런 뉴스가 많은데 그런 과정 쪽에서 저희는 이걸 빨리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이상 자금 이탈이 없고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질질 끌게 되면은 그 사이에 타격받는 건 다 고스란히 저희 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결론적으로 해서 이제 뭐 유예가 되든 폐지가 되든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불확실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않는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정책은 물론 이거 어떻게 보면 저희 간보지 마시고요.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정리하십시오. 폐지하십시오. 그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의 빠른 시행력을 우리는 촉구한다라고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원고에 나와 있는 마지막 질문은 네. 지금 바라보는 뭐 주목 섹터인데 네. 저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 기승전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를 여전히 버텨야 되는 이유는 몇 개 말씀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나는 버티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이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내가 틀리다면 네. 이런 게 바뀌면 내가 약간은 좀 틀렸다고 하겠다. 네.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뭐 외국인들 매도한다, 수급이 안 좋다, 이거는 판단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빼고,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적인 변화를 나왔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시장의 분위기 쪽에서 뭐 KPX 투자가 관련돼서 줄었다 늘렸다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여전히 이상은 없을 겁니다. 계속 레벨 자체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그래서 그쪽에서 투자와 함께 시장 분위기가 AI에 대한 관심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여전히 뜨겁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한 축을 차지하는 한국 같은 경우 메모리 업체 같은 경우는 큰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해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 그때는 불타기를 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니까 국내 반도체는 AI 키워드와 트렌드 커플링되고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굳이 선도 기업을 좀 보자면 네. 애플의 행태를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